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5월 1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안 좋았죠. 예, 한국은 정말 미국이 오를 때 도로로 참 오늘 미국은 조금 빠졌는데 한국은 급락하는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위가 열리기 위해선 뭔가 좀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위로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한 부담은 아직 남아있고 또 미국이 지금 물가가 안정감은 찾고 있지만 뭐 한 달 데이터 갖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은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크게 또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막 뭘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 맞아요. 완전히 빠져버리면 뭐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뭐 부담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구간은 아니고요. 다만 뭐 기업이나 또 업종별로는 완전히 다르니까 뭐 가격도 부담 없고 하는 기업들을 뭐 지수 상관없이 투자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와 무관한 이런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질 걸로 보는데 지수 자체만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어중간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증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려가면 기회는 오는 거고요. 또 너무 오를 때는 좀 조심하시면서 계속 좀 반대로 대응을 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오늘은 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하락장이 좀 펼쳐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해드릴 거는 오늘은 기업들이 많아요. 이제 어제까지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끝나서 그래서 한번 또 시간 내 가지고 실적도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근데 일단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못했어요. 일부 기업 좀 남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나머지 해드리고 일단 이구환 신가 투자 아이디어 이거 화학 관련된 내용도 일부 하고 바이오 보안법 오늘 그래서 ST팜 ST팜도 계속 좀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미국의 바이오 규제 요거 수혜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됐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적어주셨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 태양광 견제에 위한 추가 규제 발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태양광 업체한테는 좀 호재고요. 그 외에 대상 자화전자 오로스테크놀로지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중공업 PSK, AD테크, KH바텍, HPSB, 사이맥스 동국제약, PHA까지. 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실적 발표들이 돼서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월요일 날 많이 남은 건 아닌데 이거 다 하면은 제가 오늘 이거 영상 못 넘길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약보합이 끝나고서 큰 영향 없었어요.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지표 발표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여전히 인플레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은 우세했고 금리가 좀 올랐어요. 다시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만 포인트 넘었다고 좀 밀렸고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와서 역사적 신고가인데 월마트는 지금 소비자들이 물가 부담을 느끼니까 저가형 상품들을 많이 내놨나 봐요. 그게 주요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감소했고 고용이 좀 위축됐다가 조금 안정된 모습이고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일단 예상보다 좀 안 좋았고요. 착공 허가 건수는 전달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4월 산업 생산도 보합.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고금리 여파로 서서히 꺾이고 있다. 이게 이제 금리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쨌든 미국의 금리는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4월 물가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이거 한 달 가지고는 모른다. 네, 그래서
이거 한 달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이유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뭐 한때 8% 금리 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인플레는 경고하고 친환경 투자, 군비 증강, 인프라 투자, 무역 분쟁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제 대규모 재정 적자도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좀 지금 이 인플레 환경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고물가가 쉽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 실적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가 긍정적 평가 있었고, 농기계 업체가 좀 안 좋아서 디어가 실적이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했고, 캐터필러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고, 반도체는 혼조세인데, 사실 오늘 미국장은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게 전 업종이 다 빠졌어요. 월마트 같은 소비재 빼고 미국의 일부 소비재만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월마트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미국도 기업들이요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가격 전가가 안 됩니다. 근데 월마트는 그걸 저가형으로 바꿔가지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내놨는데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형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한국의 인디 브랜드 화장품 여전히 잘 되겠구나. 가성비를 찾는 수요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수혜를 받겠지만 가격 부담이 있는 업종들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그런 걸 또 보여주는 사례였고, 그래서 미국 증시 이렇게 좀 그러니까 큰 건 없었어요. 미국 증시 그냥 쯔뜨미지근했다.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 이제 주요 보고서는 키움의 이구환신 관련해서 헌 제품 갖고 오면 새 걸로 바꿔줄 테니까 보조금 줄게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가전, 주택, 자동차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전과 자동차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좀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고 2009년과 다른 점은 친환경 스마트 정보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근데 어제도 이 미래에셋의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렸지만 플라스틱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LG화학을 좀 타픽으로 좀 꼽아줬는데 정경희 연구원님은 또 의견이 일부 달라요. 소비자가 이제 어쨌든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소비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올라갔습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은 ABS는 이제 어제 미래에셋에서도 강조해줬죠. EPS, PC, 합성고무, 타이어 코드 이런 제품들인데 범용 제품은 사용량이 좀 미미할 거래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화학 회사 중엔 이런 이제 ABS나 EPS나 합성고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가 많긴 하지만 이거 중에 매출액 비중이 의미가 있어야죠. 높아야죠. 그런 회사는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만드는 금호석유, 효성첨단 소재가 타이어 코드, 코오롱 인더 같은 타이어 코드 회사. 이런 회사가 실제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전히 한국 화학산업에 대해서는 되게 여전히 부정적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하고 계시고, 다만 그 중에서 특수 화학을 만드는 그런 회사 KCC, 금호석유, 코오롱 인더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여기 효성 첨단 소재까지도 들어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번 이구환신만 딱 따로 떼놓고 보면 금호석유, 코오롱 인더, 효성 첨단 소재 요 세 개 회사가 실제 수혜주 같다. 이런 좀 왜냐하면 이제 비중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들 매출에. 그래서 금호석유 또 코오롱인데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금호석유 주가 상당히 좋죠. 꽤 괜찮죠. 많이 올랐고 올해는 금호석유가 좀 가야 됩니다. 지난 3년간 너무 안 좋아가지고 21년도에 투자하신 분들 진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좋은 퍼포먼스가 계속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고, 요게 금호석유,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더보다는 이 효성 첨단 소재랑 이제 금호석유가 확실히 비중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수혜는 좀 예상되지 않나. 이구환신은 요 세 업체를 화학주 중에선 좀 선별하자.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생물보안법이라고 아시죠? 이것도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일단 통과됐어요.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발의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돼요. 이제 국회 통과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달에
국회에 아마 통과이 할 수 있는 그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 통과되면 올해 아마 연말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아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초당적인 법안이라서 아마 통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국의 4개 회사,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 MGI, BGI 여기가 포함이 돼 있고, 이거는 저번에 어제 설명드렸죠. 그 2032년 1월 20일 이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체결된 그 계약건들 있죠. 이거는 그냥 유효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A 기업이 중국의 우시바이오한테 야 이거 약 좀 네가 만들어 봐. 예, 이거 위탁 생산 맡겼어요. 그러면 그 계약은 2032년까지는 유효해요. 1월 20일까지. 근데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이제 60일 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돼요. 신규 계약이 어려워집니다. 내년부터. 어차피 연말에 해야 되니까. 연말에 이제 법안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의약품은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이 파트너 바꾸는 거 정말 오래 걸려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 외의 CDMO 위탁 생산 업체들은 반사이가 얻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시바이오는 북미 비중이 47.4나 되니까. 그래서 저도 생물보안법은 좀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임상 비중이 좀 높아요. 임상 단계에 있는 제품을 만드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장 큰 효과는 없어요. 삼성바이오는 상업화 임상 끝나고 실제로 이제 대량 생산되는 상업화 비중이 높고, 요 비중이 지금 10% 미만이니까. 근데 삼성도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 중장기 수혜고, 그리고 ST팜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CDMO, 예. 그리고 또 후보군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죠. 한미약품도 백신 생산 시설 같은 거 위탁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의 김영건 연구원 반도체 괜찮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데이터 센터 투자도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AI가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수요 느는 거 맞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막 의문부여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 추정치를 올렸고, IT 수요의 극적인 회복은 아직 모르겠다. 예. 근데 단초는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TSMC가 하반기에 구형, 우리 레거시 배웠죠. 구형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 오사트 후공정 회사인 암코르도 포트폴리오 전반에 거친 회복 신호가 포착됨.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PC 출하량 증가, 인텔은 PC 수요와 관련해서 AI PC 수요가 늘 것 같다. PC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윈도우 11 하반기 업데이트 하거든요. AI 기능하고, AMD도 뭐라고 했냐, AI PC 도입 교체 주기 도래를 전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그러니까 PC랑 스마트폰이 전통 레거시예요. 반도체예요. 이쪽에 대한 회복세를 지금 다 언급하죠. 암코르는 연초 예상보다 스마트폰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을 실시하고 있고, 퀄컴도 5G 핸드셋 수량이 증가할 거죠. LT%가 뭔지 저도 이게 찾아봤는데 모르겠어요. 이 숫자로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ARM도 스마트폰 회복 영향으로 2분기 매출이 20% 증가. 메타도 이제 1분기 투자 규모는 좀 축소가 됐지만 연간 전망을 올렸어요. 그러면 하반기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상반기가 위축됐으니까. 그죠? 아마존도 1분기 설비 투자가 최저래요. 그러면 하반기는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서버 교체 수요가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AI 서버도 있지만 서버 내용 연소 있죠. 서버를 이제 내용 연소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면 서버 교체 주기가 6년으로 늘어나죠. 5년에서. 그러면 안 바꾸면 반도체 수요한테 안 좋죠. 5년에 한 번 바꿀 걸 6년에 한 번 바꾸면 반도체가 들어갈 게 좀 줄어들잖아요. 시기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6년이 다가오면서 이제 바꿀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6년 이상 노후 서버 교체 주기가 이제 돌아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반도체 수요 의심 말자.
이런 좀 내용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AI만 좋은 게 아니라 전통 반도체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삼성전자한테 유리한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갈까요? 진짜 답답합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제목이 뭐냐면 영세 사업자 취급하면 안 된대요, 삼성전자를. 제가 읽어보니까 뭐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D램 부문 영업이익 추정치를 15.9조 원에서 17.8조 원으로 12% 상향 조정했고요. 일단 D램 쪽 상향 조정했고 경영진이 뭐라고 했냐면 HBM 요거 8단 제품 2분기 중에 매출 발생할 것 같고 12단 제품 양산하고 올해 HBM 생산 이제 비트그로스라 그러죠. 공급인데 200%, 25년엔 100% 늘어난다. 근데 이런 걸 했는데 왜 이제 영세 사업자라고 이렇게 좀 했냐면 이런 표현을 좀 썼냐면 이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무 막 이상한 루머들이 돈다는 거예요. 뭐 HBM, 엔비디아 승인 못 받았니? 지금 안 되니? 삼성전자 왜 이렇게 못하냐? 뭐 별 루머가 다 돕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삼성전자는 책임자급 경영진이 그냥 터무니없이 계획을 공언하는 그런 영세 사업자가 아니다. 우리나라 시총 1등 기업의 책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적 발표에 나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리는 없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안 좋은 루머들이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결국엔 삼성의 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부침이 있다는 거. 진입 장벽이 높다. 그리고 HBM2 있죠. 이전 버전. 이것도 지금 중국이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최고 사양 GPU 수입이 중국은 금지됐죠. 그래서 HBM은 3까지 쓰기는 어렵고 이 중국 회사들한테 맞는 사양은 HBM2나 2 정도 된대요. 그것도 삼성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도 무시할 수는 없다. 실제 구글에도 이게 들어간대요. HBM2 수요도. 그러니까 3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시장이 원하는 건 이거보단 그러니까 왜 주가 안 가냐면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HBM3E에서 하이닉스 이길 수 있냐, 엔비디아 들어가냐 이게 몰라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루머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될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당장보다 좀 시간은 걸린다. 저도 이제 최근 그때 한번 보고서 보고 말씀드린 게 실제 스케줄에 의하면 저는 내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년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12단짜리. 이거 이제 하이닉스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통 반도체 돌아서고 이러면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장이 인정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뭐 말해 뭐합니까? 좋죠. 좋은 거고.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그동안은 낸드에선 돈을 못 벌었대요. 근데 이제 낸드마저도 지금 좋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낸드에서 이 SSD 수요가 좀 살아나면 자회사 솔리다임이 이제 흑자전환을 하게 되면서 좋아지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보자는 얘기고. 자, 미래에셋의 이진호 김태형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중국에 태양광 있죠. 추가 규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좀 일부만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면형은 이제 우리 보통 단면형이 있잖아요. 단면형은 일단 한 면만 하는 거고, 양면형은 이 양쪽 있죠. 앞면, 뒷면 다 태양광이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로 지금 거의 다 하거든요, 중국이. 근데 이거는 양면형은 모듈 관세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 안 하는 거죠.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관세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관세 부과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수출하면 관세 부과 안 하니까. 그래서 현재 미국 모듈 수입의 대부분이 양면형이에요. 관세 부과 안 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면형도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럼 중국 회사들은 머리가 아프겠죠. 양면형. 이거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죠? 그 얘기고 동남아 관세 면제 이제 되잖아요. 관세 면제된 거 기간이 끝납니다. 이거 아시죠? 6월 6일 날 끝나요. 지금 동남아 통해서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가죠. 이거는 관세가 좀 면제돼요. 중국에서 미국 가면 바로 관세인데 동남아 4개국 통해서 가는 건 면세해 주는데 이게 6월 6일이면 끝나요. 그럼 여기에 관세부가 들어갑니다. 아마 50%에서 200% 정도 될 거예요. 관세율이. 그렇게 되면 하나솔루션한테 좋은 거죠. 이 부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리고 태양광 웨이퍼 셀 미국에 지을 때 돈 주겠다. 뭐 보조금 같은 거.
그러니까 정말 뭐 하나솔루션, OCI홀딩스, 태양광에서 너무 안 좋았죠. 막 중국이 공급 과잉 이슈에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규제가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 실적 참 요즘에 오늘 음식료의 날이에요. 예, 뭐 라면 회사 상한가 가고 대상부터 풀무원 우리 다 한 번씩 봤던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 사조대림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아주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도 실적 잘 나왔고요.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금 와서 대상을 또 너무 늦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라이신. 돼지를 사육할 때 키우는 사료 첨가제 라이신 만드는 회사가 한국의 제일제당과 대상. 그때 주가들 안 좋았는데 라이신 가격은 돌리고 있었죠. 수출도 증가하고. 예, 그때가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었어요. 실제. 이제 그런 변곡점들을 우리가 지표를 보고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기술적으로 차트 보고 하셔서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런 데이터 있죠. 이 기업의 주가를 결정할 데이터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일제당하고 대상을 말씀드릴 때 그 라이신 하면 딱 이 두 회사예요. 근데 그게 딱 돌리는 게 보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딱 2달 지나고 주가는 뭐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많이 올랐죠 실제로. 예. 근데 이제 또 좋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분들이 또 너무 좋은 얘기 나오면 뒤늦게 들어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음식료도 이미 많이 올라서 늦게 들어가기 좀 늦었고요. 예. 보유한 분들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모처럼 괜찮았고 신규 채널 군급식 경로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소재 전분당도 괜찮았고 바이오 부분 여기가 이제 라이신 쪽이죠. 예. 요새 현물 가격이 또 올라요.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더 낫지 않겠냐. 해외 쪽 매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퍼 5배. 그러니까 대상은 아직도 싼 건 맞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아직도 저는 좀 더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도 더 올라간다면 이제 그때 조금씩 올라가면 현금화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음식료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화전자는 대신증권의 박강호 연구원님이 실적 좋았고요. 실적 추정치를 왜 이렇게 적혀 있죠? 26% 상회했고 매출도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랑 OIS가 손떨림 보정하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 찍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 카메라에 들어가 있죠. 아이폰에 삼성전자도 들어가 중국향에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광학 줌 있죠. 그 카메라 이 스마트폰에 이제 광학 줌이 옆으로 눕혀서 들어가. 폴디드 줌 아시죠? 그걸 넣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그 아이폰에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실적도 실적인데 아이폰 최고 사양 모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모델까지 들어갑니다. 올해는 좀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에 AI 기능 넣으면 더 잘 팔리겠죠. 예. 그래서 좀 계속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제가 왜 이걸 2개를 갖고 왔냐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나온 보고서는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3월 19일 거 왜냐면 이 회사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나온 걸 제가 찾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 내용만 좀 따온 겁니다. 3월 19일 유진의 임소정 연구원님 첨단 패키징을 하잖아요. 후공정 그때 이제 가장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 게 뭐죠? HBM이죠. HBM. HBM에서 가장 크게 성장을 할 게 HBM 뭐라 그랬죠? 여기 반도체를 이렇게 8개에서 12개 쌓는 거죠. 층으로. 이게 쌀 때 여기다 뭐 한다 그랬죠? 1024개 구멍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그죠? 이걸 TSV라고 그러죠. 여기 구멍 뚫는 거. 그죠? 기억나시죠? 이걸 TS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걸 또 붙여야죠. 서로. 층끼리 붙이는 거. 이거를 이제 본딩이라 그래요. 본딩 장비. 이런 거 해주는 회사가 누구죠?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죠. 층을 뚫어가지고. 예. 여기로 데이터가 통해요. 이 층수가 보통 8층에서 12층까지. 요게 결국 HBM이죠. 요걸 이제 의미하는 건데 요게 제대로 정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삐뚤삐뚤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거 그 정렬을 이게 제대로 정렬됐는지 계측하는 장비를 오버레이 장비라 그래요. 이 회사가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걸 하는 게 이게 제대로 줄 똑바로 섰나? 예, 그걸 봅니다. 근데 이게 이 구멍을 엄청 뚫어야 돼. HBM4에서는 1024개가 아니라 2048개를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이게. 차세대 제품에서는 수만 개 뚫어야 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요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일일이 다 저거 계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율이 올라가겠죠. 저게 틀어지면 데이터 전송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바로 오버레이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원래는 전공정에도 도입이 됐는데 후공정 저 HBM으로 시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전공정에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공정은 지금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건 후공정 시장도 좋은 데다가 본업인 또 전공정까지도 돌아설 수 있죠. 이쪽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중국 쪽에도 지금 매출 확대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연결하죠. 여기 요게 비아 마스크 이게 구멍이죠, 구멍. 이런 애들이 뭐죠? 일렬로 정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얘가 여기 벗어나 있죠, 좀 뭔가. 여기 삐뚤 여기 이 주황색이 약간 옆으로 가 있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걸 정렬해야죠. 저런 것들을 이제 수직 정렬 같은 거 오류 난 걸 찾아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줄 똑바로 서 이거예요. 예. 예. 훈련 받을 때 좌우로 정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고 1분기 실적은 이제 적자였고요. 매출 인식이 2, 3분기 지연된 여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력은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요 아까 방금 설명드린 장비가 요거 TSV 오버레이 HBM. 와페이지 계측 장비 뭐냐면 이 웨이퍼가 휘어져요. 저렇게 쌓다 보면 층을 쌓으면요 이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휘어졌는지도 계측해 주는 거. 그 장비도 들어가요. 예. 근데 어제 공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8억짜리 삼성전자 신규 장비 HBM 패드 이제 밑에 패드가 있는데 그거랑 이제 범프 연결하는 요거 간에 이제 이 정렬을 제대로 정렬됐는지 그걸 나타내는 그런 이제 그 장비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HBM 수율 지금 계속 공시 뜨고 있고 전공정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닌가. 근데 상반기는 아쉽게도 실적은 아직은 안 좋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예. 결국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이제 모멘텀들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SK증권의 박재민 연구원님이 요거 GPT-4 모델 시연 어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오픈 AI 어제 잠깐 또 설명드렸지만 아무튼 너무나 놀라울 정도고 내일 그 뭐죠? 그 디자인하우스 이제 2편 올라오죠. 지난 수요일 날 1편 올라갔고 내일 함께 배우기 오전 10시에 2편에 제가 요거 좀 서두에 저 GPT-4 있죠. 저거 좀 설명 좀 해놨습니다. 자료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가장 놀란 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AI 비서가 내 옆에서 나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전체 사물을. 예. 그래서 카메라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카메라 센서 양 증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해지고 하이비 시스템은 이런 아이폰이나 주로 아이폰이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시장이 커지면 좋고 실적도 좋았고요. 퍼도 왜 이렇게 낮죠? 6.1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다 보니까 성장을 못한다고 보는 건지 시장에서 너무 할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 디바이스 AI까지 도입이 되면서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또 주가도 저평가고 또 아이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는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오늘 주가가 안 좋았지만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그 어제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보유지분 3% 블록딜로 팔아버렸어요. 지분을 78% 갖고 있으니까 많죠. 그래서 지분을 매각할 거란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실제. 예.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78%인데 75%로 이제 3%를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물량이 나오면 현대중공업한테 안 좋죠. 잠겨 있는 물량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유통 물량이 이제 근데 처분 목적은 유통 물량 확대래요. HD 현대중공업의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주요 주주 지분 제외하면 유통 물량이 1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유통 물량을 좀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어쨌든 돈이 많아요. 1.5조 원 현금 별도로 순자산 11.5조 원 중에 부채는 또 2,2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지분 매각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매각은 올해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에 상장하면서 저는 이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현대중공업이 상장하면서 누가 피해봤습니까?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이 피해봤잖아요. 그 상장 당일날 주가 10%가 빠져가지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한 걸로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이제 그때보다 주가는 지금이야 좀 많이 올라서 다행인데 현대중공업 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매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대우조선 인수하려고 한국조선해양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대중공업이 따로 상장을 한 거죠. 그 상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 주주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주주분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 근데 대우조선 이제 하나로 갖고 이제 M&A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 지주사로 이제 중간 지주사 만들었기 때문에 돈도 많이 현금도 있고 M&A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줘야죠. 왜 안 돌려줘요? 전 그게 아직도 답답해요. 대규모 주주 환원 해야죠. 그리고 여기다 또 현대중공업 지분까지 팔았는데 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요구해요. 아무튼 한국조선해양은 최근에 주가 올라서 좋긴 하지만 일단 대규모 주주 환원을 하는 게 주주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걸 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계속 요구를 하세요. 어쨌든 주주 환원 꼭 하시길 바라고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대중공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자, PSK 신한투자증권의 남궁현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4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단 중국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할 때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베벨에처는 웨이퍼 끝쪽에 이 오염물질 끼는 거 있죠. 그거 없애주는 거예요. 그게 신규 장비죠. 이게 램 리서치가 소송 걸어가지고 한번 고생을 했는데 소송에서 몇 개 이겼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메탈했죠. 금속 시가가는 거. 그런 요건 이제 신규 장비고, 그 주력 장비는 포토레지스트 제거하는 강광익 제거하는 장비죠. PR 스트립 장비인데, 근데 전공정 회사니까 실적이 좋기 어려운데 전공정 장비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영업이익률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회사들이 막 사가요. 중국은 비싸게 사요 장비를.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24%였거든요. 중국 비중이. 이번 1분기에 41%.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비싸게 사가니까 이익률이 좋았죠. 여기에 삼성이 돌아온다면, 투자를 늘린다면 또 좋겠죠. 그리고 중국이 투자를 하다 말까요? 미국 장비 쓰기 어려우니까 계속 이제 우리나라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투자를 안 하거나 뭐 이러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내일 올라갈 겁니다. 내일 이제 함께 배우기 에이징 랜드는 한번 올렸고 경쟁사죠. AD 테크. 그래서 둘 간의 이제 대결을 한번 이번에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내일 이제 2편 AD 테크가 올라오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이번에 적자 났어요. 그래서 PER 계산이 좀 어렵고 PSR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몇 배냐. 근데 경쟁사 가온칩스가 무려 9.3배나 되고 에이징랜드가 4.9배. 그래서 상대적으로 AD테크가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는 아직 적자가 났고 조금 그래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하이닉스의 메모리 컨트롤러 있죠. 저걸 주로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하면서. 그러다가 삼성 파운드리로 가면서 이제 AI,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수익성이 점점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 회사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인력도 되게 많고 특히 8나노 이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주 잔고는 4분기와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북미형 수주가 좀 된다면
2분기 수주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8나노 이하 비중 높죠. 그래서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저 8나노, 5나노 이 대만의 알칩이라는 회사가 7나노 이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AD테크도 저런 비중이 선단 공정 비중이 높아져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요처가 AI랑 그 고사양 컴퓨팅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쪽 비중이 높아요. 예,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실적 부진은 좀 아쉽습니다. 이번 1분기. 그러나 결국 삼성과 함께 가는 파운드리 성장은 계속 기대를 해보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KH바텍은 폴더블폰 대표 기업인데 힌지를 만들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요. 그렇지만 힌지와 알루미늄 캐스팅 매출이 전년 동기와 좀 비슷하게 나오면서 실적은 괜찮았고요. 기타 매출액이 97.9인데 이게 뭐냐면 갤럭시 S, 저도 갤럭시 S지만 여기 티타늄 있죠. 요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180억 정도 반영돼가지고 요새 스마트폰에 티타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되면서 좋았다. 2분기는 더 좋을 것 같고 폴더블 폰이 아마 좀 빨리 나올 것 같고요. 5월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 뛰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예, 뭐 이미 접촉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애플이 부품사들을. 근데 다소 좀 소외됐어요. 예, 약간은 그 KH바텍은 일부 좀 소외된 모습은 있지만 어쨌든 예, 이 외장인지 쪽은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KH바텍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뭐 물론 애플에 납품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어쨌든 폴더블 폰도 있고 저 스마트폰의 외장, 이 그 티타늄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흡프스프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정말 주가 안 좋았고 막 경쟁사 EST가 이 시장 뛰어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주가 막 박살이 나고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 3만 원대까지 갔다가 좀 회복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악재들은 좀 선반영이 됐고 5나노 이하의 이제 최선단 공정이 증설 투자 들어가면서 아마 좀 좋아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은 치료해 주는 거죠. 웨이퍼 손상 입은 걸. 근데 그거를 고압 수소를 이용해서 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세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들 수요 회복도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를 저점으로 굉장히 가파른 이익도 예상되고 낸드도 지금 300단 이상 이렇게 쌓잖아요. 그러려면 고압 어닐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낸드에도. 근데 아직은 비메모리고요. 이런 이제 메모리 쪽에도 들어갈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고압 산화막 장비 지금 개발 중인데 이게 많은 업체들이 개발해주면 쓰려고 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개발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 뭐 EST가 시장에 뛰어들고 뭐 특허 소송도 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독점 지위가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근데 1등의 지위가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선반영됐고 여전히 그리고 압도적인 1위죠. 아직까지.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흡프스프의 전 최대 단점 뭐라고 봤냐면 비쌌어요. 5만 원 이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밸류가 높아요. 네, 그게 좀 부담이었는데 3만 원대는 사실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 3만 원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4만 원 초반대니까 이제는 좀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맥스도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원래 전공정 쪽이거든요. 이게 웨이퍼 이송하는 거 있죠. 이 공정에서 웨이퍼를 자 여기 증착 공정에서 식각 공정 보냈다가 이온 주입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웨이퍼가 공정마다. 예. 요럴 때 요거 이송해주는 장치 그게 주력이에요. 사이맥스는. 근데 이 장비가 HBM에도 들어가요. 이송 장비. HBM과 TC 본더. 이제 열압착 본딩하는 거 붙여주는 거죠. 칩을. 이게 후공정 비중이 그래서 원래 이거 전공정 비중이 절대적인 회사인데 보세요. 5%에서 후공정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HBM 수혜주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핵심 부품 이런 거 내재화도 잘하고 있어서 비용도 절감했고 그래서 이번 실적은 원래 원익 IPS나 세메스 같은 장비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인데 여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전방이.
전공정은. 그런데도 후공정이 더해져가지고 좋은 실적 낸 거예요. 여기에 전공정이 돌아오면 어떨까요? 완전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HBM도 계속 할 거고. 예. 그래서 사이맥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HBM도 좋고 전공정 투자까지 돌아온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고객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 뭐 삼성 밸류체인인 세메스, 이건 비상장이지만 삼성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한미, ASMPT, 예,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을 주요 장비사들을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점유율은 거의 독과점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전공정 투자 사이클이 또 재개되는 시점도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제약도 실적 나왔는데 기대에 부합했고요.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특히 헬스케어 화장품이 좋았어요. 마데카 크림 아시죠? 예. 이런 화장품 쪽. 여기가 이제 그 마데카 또 프라임이라고 피부 미용 의료기 아시죠? APR과 경쟁하고 있는, 물론 APR이 우리나라 1등인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동국제약도 뛰어들었죠. 그리고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광고비가 작년 2분기에 고점 찍고 드디어 꺾였어요. 안정화됐어요. 이건 다행이죠. 그럼 이제 이익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판매 수수료도 줄고 있어요. 홈쇼핑에 판매하다 보니까 수수료 많이 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홈쇼핑 대신에 유통 채널을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사몰이나 온라인으로. 이것도 좋은 거죠. 그리고 일반 의약품 중에서 마데카솔 아시죠? 우리 상처에 바르는 거. 그게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대요. 매출이. 이번 1분기에 50% 성장했답니다. 아니, 마데카솔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이게 참 이게 고성장하는 것도 의외입니다. 이게 마데카솔 분말 원재료인 뭐 TC의 효능, 이게 보습, 미백, 피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거든요. 마데카 크림. 예. 이런 것들에도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본업에서도 잘하고 있고 화장품도 잘 되고 이러면서 비용은 줄고 있고, 예. 매출 성장 보세요. 근데 주가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게 좀 약간 답답한, 예,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PHA, 요게 PHA가 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고 실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25년에 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완공되잖아요. 예, 거기 수혜도 예상되고 PER 3.6배밖에 안 되고요. PBR이 0.3배. 수년거 밸류업을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밸류 기대주 아닌가요? 이 정도면 현금도 많고 PBR 올려야죠, 이런 기업들. 그래서 주주환원 좀 많이 하셨으면,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수익성도 하락하고 몇 년간 시장에서 못 믿는 거죠. 그래도 그동안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생산 재배치 고정비 절감하면서 이제는 확실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IR 활동도 지금 강화하고 주주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PHA는 좀 숨겨진 밸류 기대주로 한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숫자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추정치 오늘 올라간 기업은 PSK, 자화전자, 대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일단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시 쪽에서는 일단 왜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가 안 보이네요. 네. 이게 뭐냐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제 수주 공시 뜬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까 설명드린 그 장비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정말 여러분들 화나시죠? 예. 갑자기 유상절 해가지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의 반도체 IP 있죠. 요거 라이센스 계약은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계약이 있었다고 하고요. 오늘 요거 중에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세아베스텔 지주예요. 요게 자회사 세아창원 특수강 아시죠? 여기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거기에 아마 거기 발사체 같은데 이 특수관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거 아마 납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이제 그때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걸 기대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보면서 놀랐던 게 미국의 법인 만든대요. 세아 슈퍼 엘로이 테크놀로지스, 요거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6월 3일 날 취득도 실제 신규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에 공장 짓는 거죠. 미국의 특수화금 소재 시장 진출하겠다. 예.
한마디로 우주항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려는 실제 수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거 투자할 정도면 여기에 1,400억을 그래서 저는 세아베스텔 지주도 의외에 숨겨진 우주항공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도 많이 줘요. 배당 수익률 5% 되니까. 그리고 디지털 대성은 배당을 올해 말까지 갖고 있으면요. 내년 3월인가 4월에 배당 주겠죠. 500원 배당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계획을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계획이니까 실제로 좀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7% 정도 나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APR 있죠. 이거 주가 많이 올랐는데 내부자 계속 사요. 저번에 대표이사가 30만 원 밑에서 샀죠. 그렇죠. 여기 정재훈 상무는 33만 9천 원에 또 샀고 테크잉도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 대표이사가 주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테크잉도 주말에 한번 또 공부해 보세요. 대표이사가 16억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바닥이 아닌데 사는 거는 뭔가 좀 회사를 그만큼 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대표나 임원들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까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만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일단은 참 급락했고요. 답답합니다. 한국 증시. 네, 좀 답답한 모습으로 끝이 났고 코스닥 역시 오늘 좀 안 좋았고요. 네, 코스닥은 완전히 급락해서 전저점까지 다시 내려온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돌변해가지고 대량 매도를 쏟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 게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로는 오늘 수산주, 이게 김이 있죠. 수산주가 올라간 이유를 봤더니 김 있죠. 예, 제2의 반도체가 김이래요. 우리나라. 김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관련주들 급등. 그래서 오늘 김, 불닭볶음면,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김, 불닭볶음면, 그리고 바나나 우유 이 세 개가 시장을 오늘은 주도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오늘 빙그레도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료, 삼양식품, 불닭볶음, 빙그레. 오늘 음식료의 날이에요. 동원 F&B, 풀무원, 대상 뭐 할 것 없이 음식료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급등했다는 거는 사실 방어주기 때문에 증시가 그만큼 좋은 건 아니죠. 예, 주도주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료업체들 오늘 좀 옷처럼 급등했고 미용기기도 일단 오늘은 JCS 메디칼의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테마도 좀 올라가고 유한양행도 이제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고 CNT 회사 중에서는 이제 금호석유 또 제이오. 근데 금호석유 요새 분위기가 좋은 게 드디어 15만 원도 넘었고요. 확실히 그 중국 소비 효과 최대 수혜 기업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오늘 좋았던 것 같고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시총들이 큰 기업들은 아니니까 증시에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 시총 큰 기업들은 다 빠졌죠. 오늘 주도주인 전선주 급락 많이 오르기도 했죠. 우주항공 오늘은 인텔리언테크는 좀 버텼는데 태용이 뭐 20%나 빠졌습니다. 태용은 왜 빠진 거죠? 예.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참. 예. 실적도 보니까 한 64억 나와서 글쎄요. 작년 1분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뭐죠 도대체? 와, 이게 참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일단 실적은 잘 나온 편이거든요. 64억이니까 분기에 태용도 야, 참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지난 분기에 이제 108억 나오다가 60억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작년 1분기 또 계절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져서 주가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실적인지는 왜냐면 추정치가 아예 없어가지고 또 오늘 태용에 충격이 좀 나왔고 그리고 하나시스템, 뭐 에라지넥소 이런 방산주들도 오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장 이끌던 기업이죠. 오늘은 조선기자재가 최근에 아주 좋았는데 다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조선주도. 예, 아까 현대중공업 그 지분 매가 그 충격이고 사실 업황 자체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차익 매물 나온 것 같고 AI 뭐 피팅 관련주 다 동반해서 오늘은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어요. CXL 관련주도 이건 반도체죠. 반도체 오늘 다 일제히 좀 빠져버렸고 IT 대표주 뭐 삼성 SDI, LG 디플, 삼성 SDS,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도 부진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일부 몇 개 빼고는요 보시면 다 안 좋아요. 그죠? 인텍플러스도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실적 이게 좀 충격 나온 기업들 다 던져버렸어요. 예. 근데 어차피 올해 하반기 보면 또 나아질 거는 같은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두들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 급락하면 이제 바로 회복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혹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해서 또 기회로 활용을 해보세요. 네,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건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좀 시간은 걸리겠죠. 주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걸 또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온디바이스 AI는 넷패스만 좋았고 뭐 거의 다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유가 좀 최근에 부진하니까 정유주도 좀 부진하고 석유화학은 요새 좋아요. OLED도 오늘 빠졌고 방산, 뭐 풍력 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 분위기가 뭐 자동차도 빠져버렸고요. 2차 전지도 안 좋았고 한마디로 대표 기업들은 거의 다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다 18해가지고 뭐 그냥 SK도 오늘도 안 좋고요. 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그 뭐죠 밸류업 관련주도 좀 안 좋았어요. 삼성생명이 급락했고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석유화학이 좋아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금호석유 이런 건 좋았는데 시장 이끌던 기업들의 주가는 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HLB가 그때 오늘 나온다 어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FDA 승인은 일단 불발됐어요. FDA 간암 치료제. 근데 그게 뭐 이게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내용을 보니까 CRL이라고 이제 보완하라는 거죠. 서류 같은 거. 뭔가 좀 뭐 FDA의 기준에 뭐가 지금 안 맞았던 거예요. 뭐 문제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류를 수정해서 재신청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단 그 기대감은 있었는데 HLB가 그래서 하한가가 갔어요. 일단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게 어쨌든 증시에는 좋은 건 아니죠. 시총이 큰 기업이 하한가 가버리니까 거기에 이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부진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다 부진했고요. 일부 근데 바이오는 또 괜찮았어요. 요 HL 빼고는. 그래서 2차 전지 일부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에 부진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코스닥은 급락을 하는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시장은 어쨌든 좀 답답하고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시장 애매해요. 예,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할 시점은 아니고 근데 뭔가 또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당분간은 소외주에서 계속 기회를 찾는 게 좋아요. 소외주. 네, 소외주 중에서 나아지는 쪽 이쪽을 보시고 너무 많이 오른 건 계속 각별히 주의하시고 반도체 조정 시작됐으니까 한 1, 2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투자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반도체 어떻게 투자해야 돈 버는지. 그죠? 네, 쫓아가면 실익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당분간 시장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위를 뚫어줘야 가는데 참, 예, 그게 안 열리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배우기도 내일하고 일요일도 올라가요. 일요일 날은 극 좋은 시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함께 배우기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